안녕하십니까, 시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을 미스터마켓에서 주식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스플릿과 세븐 스플릿 이 정도의 매수 전략이 있겠습니다. 이 매수 전략은 물론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죠. 중요한 최저점이라고 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차트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최저점을 안다고는 하는데, 그럼 되면 누구나라도 다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미스터마켓에서 매매 타이밍 최저점 알 수 있는 사람은 현재 10만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그리고 주식을, 좋은 주식을 어떻게 싸게 살 수 있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매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븐 스플릿은 가장 그렇게 따지면 리스크 분산이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 드렸고, 주식 비중이, 본인의 주식 비중이 100만원이라고 치면 이 100만원에서 한꺼번에 주식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100만원을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할 건지, 이렇게 최저점에 100만원을 넣으면은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이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죠, 이렇게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리스크 분산은 한 번에 이제 100만원이랑 돈을 한번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이제 거죠. 100만원이면 5%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아니면 5만원 해서 내려가면 10만원, 또 내려가면 15만원, 내려가면 20만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개인 각자에 따라 틀린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여러 번을 나눠서 매수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죠? 리스크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알지 않는 이상 하는 게,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럼 이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겠지만, 여기서 사고 사면 매수 타이밍이 리스크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 분산인 거고, 설명드렸듯이 최저점과 최고 알기가 어려움으로 여러 번 나눠서 이제 매도가를 낮출 수 있죠. 제가 설명드린 거가 이제 물타 하시는 분들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 단가가 높은데 그래서 이제 낮은 단가로 사면 이게 이제 맞나요? 저는 단타를 잘 몰라서 이게 평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팔 때 리스크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거랑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단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단계별로 정확히 매수를 하셔서 주식에 1000원일 때, 900원일 때, 800원일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 이 여러 번에 이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800원일 때 산 거를 900원이 돼서 할 수가 있고, 900원이 된 거를 1000원에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가장 낮추고 시장 타이밍을 완화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쵸, 심리적 안정이 되죠. 최고점에 이렇게 사서 100만원을 다 써버리면 내려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사람이 공포를 느끼죠. 불안감. 공포와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내려갔어요. 사서 최하단으로 내려갔는데 이거를 견디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까지 존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존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자산을 구성해서 본인의 돈을 올인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대출까지 해서 자기 돈은 100만원인데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치면, 여기서 본인 돈이 이렇게 내려가서 바닥을 치는데 벌써 본인 돈을 제하고 지금 마이너스 900 이렇게 단다고 했을 때,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본인 돈의 100만원이 소진이 되면 그날부터 이제 증권사에서 자동 환매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세븐 스플릿 통해서 심리적 불안감을 덜고 주식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장 변동성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시장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켜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죠. 당연한 얘기고요. 손실 최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100만원을 여기서 다 쓰는 것보다는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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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 100만원을 매수 타임을 물론 뭐 100만원을 여기서 하면 좋겠죠. 100만원을 그래서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 살 수도 있고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살 수 있고 이렇게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면은 좋겠죠. 저도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특정 시점에서 단일거래는 위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매수 매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시장을 말씀드리면 지금 7월 25일 날짜 7월 15일 날짜입니다. 지금 나스닥 그리고 S&P 다우존스 다 떨어졌죠. 3% 4%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700선 안팎인데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불안정하죠.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요? 불안감을 느끼니까 이제 매도를 하겠죠. 돈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더 계속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 보면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최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라고 치면 최저점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에도 여기까지가 저지선이니까 여기에서 사야겠다. 근데 더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불안정한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는 시점이 최저점이 아닐 수도 있고 최고점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떨어질 수 있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겠죠. 내가 더 떨어질 것 같고 시장 상황이 불안하고 그러면 첫 번째 투자 금액을 낮춰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동일하게 똑같이 5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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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이제 전략을 잘 짜서 계획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단가 낮추는 거 제가 왜 아까 전에 평단가를 낮추는 거 단계별 매수 전략을 분리시켜야 된다고 했냐면 매도 전략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10만원을 사고 5만원 나만 샀다. 그러면 15만원에 평단가가 7.5만원 정도, 그쵸? 7.5만원에 10만원 할 때 팔았습니다. 그럼 수익금 되겠죠? 이 평단가에서 매도 전략이 아니라 이 단계별 매도 전략을 다시 짜면 5만원에서일 때 팔았다. 그러면 5만원의 수익금이 나겠죠. 그리고 10만원에 10만원을 팔았으면 수익금은 0원이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틀릴까요? 보세요. 5만원이란 돈을 써서 총해서 이제 두 개 해서 5만원을 버는 거랑 그리고 평단가를 낮춰서 25,000원을 버는 거랑 이게 좀 많이 틀리죠. 두 가지 차이점은 두 개의 가격을 따로 본다는 겁니다. 이 가격하고 이거랑 동일하게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개체에 투자 보는 거예요. 10만원은 10만원의 투자인 거고 5만원은 5만원의 투자인 거죠.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평단가를 평균 단가가 75,000원이 되고 10만원이 됐을 때 버는 돈과 이거를 하나의 개체로 보고 따로따로 분산 투자를 해서 이제 방법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주식의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을 그럼 어떻게 알까? 어떻게 그래도 내가 좀 낮을 때 사면 좋은데 그쵸? 낮을 때 사면 좋은데 다 누구나 하는 바람이죠. 낮을 때 사는 거. 근데 그 낮을 때 사는 방법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매수 타이밍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차트와 기술 지표를 사용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 RSI, MACD, 이동평균선, 상대 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기술적 분석해서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뭐 이용해서 하시면 그래서 승률이 높다면 거죠. 근데 저는 뭐 기술적 분석보다는 약간 기본적 분석에 저는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재무제표나 수익, 성장 잠재력 등을 분석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죠. 그리고 주식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고 적절한 매수 매도 시점을 찾습니다. 저는 기본적 분석을 좀 편이고요. 기업의 뭐 재무제표 보는 방법, 뭐 수익, 전장, 기업의 가치 평가, 내재 가치, 주식의 기업 평가 이거 개인들이 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한 번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내재 가치를 판단하고 그리고 지금 적정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적정 가치를 판단해야 되죠. 하나하나 뭐든지 한순간에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개별 주식보다는 ETF를 하는 게 추천드리는 게 가장 이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방법이고 개별 주식 나는 마음에 드는 개별 주식이 있다면 이 개별 주식이 지금 적절한 재무제표를 보고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회사에 돈은 현금은 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잘 주는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지 단기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출이 잘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데이터화를 해서 적정 가치를 이제 찾아가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적정 가치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이 적정 가치를 찾는다고 해도 그걸 잘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내가 적정 가치를 기업 분석을 해서 적정 가치가 뭐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주식이 2만 원이라고 하면 현재가가 근데 이게 10만 원이 2만 원이면 훨씬 싼 거죠. 2만 원. 그죠? 지금 이게 적정 가치라고 봤을 때 적정 주가 10만 원, 2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가가 엄청 싼 건데 그럼 적정 가치가 10만 원이니까 2만 원이 훨씬 싸니까 지금 다 사야겠다. 그러면 2만 원에서 바로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절대 안 그래요. 지금 2만 원이 적정 가치에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뭐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쭉 올라가면 땡큐죠. 근데 그렇지 않죠.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이 뭐 일주일이면 땡큐죠.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고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런 말 하죠. 주식을 한번 살 때 평생을 가지고 또는 10년 이상 가지고 갈 생각으로 주식을 사라는 그런 말이 하죠. 맞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 했는데 적정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판단해서 적정 가치를 따지니까 장기 투자가 어쩔 수 없이 장기로 가니까 근데 금방 좋아서 금방 이게 내재 가치가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면 장기 투자는 아니고 단기 투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가치 투자는 무조건 장기 투자도 단기 투자도 아닙니다. 가치 투자는 그 기업이 그만한 가치를 받고 적정 주가가 올라갔을 때 보상을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벤트인데요. 뉴스 기업 공시 금리 변동 글로벌 이벤트 타이밍 개별 주식도 보면 이런 거에 이제 많이 민감하죠. 그쵸? 그리고 호재 뉴스 특히 이런 거에 많이 휘둘립니다. 악재 뉴스도 날 수 있고 호재 뉴스도 날 수가 있죠. 호재 뉴스 샀다고 하면 될까요? 악재 뉴스 났다고 바로 팔아버리면 될까요? 뭐 이런 거에 지금 주식이 많이 변동이 되긴 합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저는 뭐 트레이더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악재 뉴스가 났어요. 근데 기업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기업의 지금 내재 가치랑은 상관이 없고 별 떨어진 뉴스, 검증되지 않는 뉴스 뭐 이런 것들 그럼 주식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싼 값에 살 수가 있죠. 주식 떨어지면 뭐 그렇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뉴스나 이런 것들 잘 보지 않아요. 근데 뭐 큼직큼직한 거는 제가 보는데 개별 공시 개시는 무조건 봐야죠. 그 회사의 개별 공시니까 그 회사에서 뉴스 같은 거죠. 이제
이런 거에 뉴스 및 이벤트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를 악용을 해서 플레이를 하고 그거에서 사람들 동요를 시키고 그래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다 뭐 오늘 뉴스 봤다 이런 거에서 이제 하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감정 통제인데요. 본인이 이 감정을 통제를 하려면 내가 1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거고 이건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기반해야 됩니다. 본인이 포트폴리오에 100만 원이라는 돈에서 무조건 여윳돈이죠. 내가 지금 당장 없어도 되는 돈 그리고 앞으로 없어도 되는 지금 여윳돈이에요. 여윳돈 뭐 100만 원을 예로 들었는데 뭐 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억이 될 수도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나는 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는 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투자해도 되겠지 한꺼번에 넣어도 되겠지 뭐 그거는 본인 마음입니다. 근데 최소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려면 돈 가지고 있는 걸 짜서 그거에서 세이브 스플릿 나눠서 타이밍을 매수를 하시는 게 타이밍에 좀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여기서 샀는데 한 번에 다 투자를 했어요. 100만 원을 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여기서 팔아버리는 거죠. 손에 뽑고 여기서 팔아. 근데 세이블 스플릿 통해서 나눠서 하게 되면 그러면 감정적으로 통제가 된다는 말이고요. 계속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죠. 기술적 분석 도구, 이동평균선, RSI, MACD, 캔들스틱 차트. 저는 이거 막 캔들스틱 차트만 거의 다 보고 합니다. 지금 나와있죠. 캔들스틱 삼성화재 그건데요. 뭐 여러가지 많아요. 볼 수 있는 거 참 많고 저는 이제 이 캔들스틱을 보고 하는데 뭐 간단하죠. 파란색 뭐예요? 확대한 음봉이고 빨간색은 양봉이고 그리고 아래로 하면 최저점 이렇게 생겨서 이게 최고점, 최저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가격이 좀 어떻게 됐구나 그런 거 보는데 용도로 많이 보고 있고요. 손흥민가 지금 8만 원이네요. 그리고 일주일치 보거나 아니면은 뭐 1년 거 보거나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1year, 10year 2015년부터 2025년 5년 안 됐는데 저 2010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때요? 오르고는 있죠. 오르고는 있는데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보실 때 이제 이런 뭐 부를 이용해서 좀 보시고 좀 떨어질 것 같다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는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세이브 스플릿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서 사시는 방법이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번 영상이 너무 좀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데 첫째도 리스크 감소고 둘째도 리스크 감소 이거를 명심하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